조선 숙종 시절 한양 최고의 기루 취향로에서는 밤마다 권력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고 기생들과 풍류를 즐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권력 다툼, 뇌물, 백성을 착취한 이야기들이 술자리에서 오갔습니다. 그들은 기생 따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며 함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름다운 미소 뒤에 숨겨진 한 여인의 차가운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한양에서 가장 화려한 기루, 취향로. 이곳의 기생월향은 미모와 재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양반들은 그녀의 춤과 노래에 취해 경계를 풀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도 호조판서 김익겸이 월향의 방을 찾았습니다. 술에 취한 김판서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월향, 내가 있으니 이 늙은이도 젊어지는구나. 월향은 나지막이 웃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대감마님, 술 한 잔 더 드시지요. 김판서는 술을 들이키고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 그나저나 어제 전라도에서 올라온 세금이 100냥이 부족하다 하여. 크흠, 내가 좀 채워 넣었지. 월향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선 참으로 염치가 없으시네요. 호호호. 김판서는 그 말에 박장대소했습니다. 뭐, 염치가 없다고. 하하하, 이 기집애가 말은 제법 할 줄 아는구나. 김판서는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전라도 백성들이 뭘 알겠나. 세금 좀 더 내는 게 뭐가 대수냐. 그까짓 거 몇 냥 더 내도 죽지는 않을 텐데. 월향은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깊은 밤, 월향은 촛불을 켜고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숙종 23년 9월 보름, 호조판서 김익겸, 전라도 세금 100냥 횡령, 증인 취향로 기생 월향. 그녀의 손끝에서 새겨지는 것은 조선 최고 권력자들의 치부였습니다. 뇌물, 횡령, 백성 착취, 살인 교사. 월향은 3년 동안 이 모든 것을 기록해왔습니다. 장부를 덮으며 월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그날 월향은 김판서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라도 백성들이 뭘 알겠나. 월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김판서가 빼돌린 세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지를. 며칠 전 취향로의 전라도에서 올라온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술에 취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번 가을, 우리 마을에서만 5 식구가 굶어 죽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었는데 세금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세금을 못 내면 매질을 하고 집을 빼앗았습니다. 상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이웃 김 씨는 세금을 못 내서 매를 맞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 집 어린 자식들이 아버지 시체 앞에서 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월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김판서가 빼돌린 돈으로 기루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전라도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월향은 본래의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설희, 정삼품 참판을 지낸 이정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8년 전 설희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명심보감을 외웠습니다. 12살 소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명심보감을 다 외웠어요. 이정훈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역시 내 딸이구나. 설희야, 이리 오너라. 이정훈은 딸을 무릎에 앉히고 물었습니다.
설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학문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냐? 어린 설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벼슬을 하기 위해서요?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 진정한 학문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니라.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바르게 쓰면 약자를 지키는 무기가 되지만 잘못 쓰면 무고한 이들을 해치는 흉기가 된단다. 어린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설이도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하는 사람이 될게요. 이정우는 딸을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설이. 아버지의 자랑이구나. 이정우는 말뿐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백성을 위해 살았습니다. 어느 봄날 이정우는 어린 설이의 손을 잡고 한양 저작거리로 나갔습니다. 설이야, 오늘은 아버지를 따라오너라. 내가 볼 것이 있단다. 설이는 아버지를 따라 저작거리를 걸었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백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 어린 손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이정우는 다가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신가요? 노인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나으리, 며칠을 굶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이정우는 품에서 돈을 꺼내 노인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밥을 사드시고 손자도 먹이십시오.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으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린 설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는 왜 굶고 있었어요? 이정우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이야,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단다. 어떤 사람은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어떤 사람은 굶어 죽어간다. 우리 같은 관리들은 그런 백성들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란다. 어린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설이도 나중에 꼭 백성들을 도울 거예요. 이정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설이.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이정우는 조정에서도 청렴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다른 관리들이 뇌물을 받을 때 그는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으려 노력했고 부당한 일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설이는 아버지의 사랑방 밖에서 낯선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한 관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이정훈에게 비단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 참판, 이건 그저 마음일 뿐이요. 받아주시오. 하지만 이정훈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김진사, 나는 이런 것을 받지 않소. 가져가시오. 김진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참판, 세상이 다 이러는데 자네만 그렇게 굳게 살면 어찌하겠소. 이정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 양심대로 살고 싶을 뿐이요. 김진사도 이해해 주시오. 김진사는 한숨을 쉬며 물러갔습니다. 설이는 문틈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이정훈은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관리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한양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고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훈은 집에서 쉬고 있었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이정훈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설이야, 백성들이 위험에 처했다. 아버지가 가서 도와야 한다. 설이는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이정훈은
백성들을 높은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물에 갇힌 노인을 업고 아이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다른 양반 관리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만 했지만 이정훈은 직접 백성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이 나으리, 고맙습니다. 저희 같은 천민을 구해주시다니. 이정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정훈은 온몸이 흙투성이었습니다. 서리는 아버지의 옷을 털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정훈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아버지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란다. 백성을 위하는 것이 관리의 본분이니까.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에는 부패한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착취하고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가 바로 호조판서 김익겸과 병조판서 박승지였습니다. 이정훈은 그들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리는 아버지의 사랑방에서 심각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들려왔습니다. 김판서, 박승지. 그들의 비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소. 동료 관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참판 조심하시오. 그들은 조정의 핵심 인물들이오. 괜히 건드렸다간 자네만 다칠 수 있소. 하지만 이정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소. 전라도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그들은 세금을 빼돌려 자기 배만 불리고 있소. 지난해에만 전라도에서 백성 수십 명이 굶어 죽었소. 그런데 김판서는 그 돈으로 한양에 새 저택을 짓고 기생집을 드나들고 있소. 나는 상소를 올릴 것이오. 임금께 직접. 동료 관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참판. 자네의 고집이 결국 화를 부를 것 같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하지만 이정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서리는 문틈으로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실까? 며칠 후 이정훈은 상소를 올렸습니다. 김판서와 박승지의 비리를 낱낱이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라도에서 거둔 세금 300냥을 횡령하였으며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고통을 주었으며 뇌물을 받고 벼슬을 팔았으며 상소는 구체적이고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판서는 박승지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김판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정훈, 그 자를 가만 놔두면 안 되겠어. 우리 모두 위험해진다. 박승지가 대답했습니다. 영모죄로 몰아버리지. 증거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으니. 김판서는 비웃었습니다. 청렴한 관리, 백성을 위한다고.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같으니라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곳이다. 그런 것도 모르고. 박승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당장 증거를 만들겠네. 이정훈이 영모를 꾀했다는 증거를. 며칠 후 밤 포졸들이 이정훈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서리는 잠들어 있다가 큰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이정훈, 영모를 꾀한 죄로 체포한다. 서리는 놀라 방문을 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훈은 당황하며 항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영모 같은 것은. 내가 언제 영모를. 포교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소. 자네가 역적들과 내통한 편지가 발견되었소. 변명은 관가에 가서 하시오. 서리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이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이야, 울지 마라.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단다. 설이야, 아버지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잊지 마라. 백성을 위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을 잊지 마라. 포졸들은 이정훈을 끌고 갔습니다. 설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것이 설이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훈은 일금부에 갇혔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금부 관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정훈, 너는 역적들과 내통하여 영모를 꾀하였다. 자백하라. 이정훈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영모를 꾀한 적이 없소. 그 편지는 조작된 것이오. 내가 한 일은 김판서와 박승지의 비리를 고발한 것뿐이오. 일금부 관리는 비웃었습니다. 김판서와 박승지는 조정의 충신이다. 내가 감히 충신을 모함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영모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정훈은 억울함에 소리쳤습니다. 이것은 모함이오, 누명이오. 나는 단지 백성을 위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훈은 고통 속에서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오. 나는 단지 백성을. 사흘 후 이정훈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설이는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 숨어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보기 위해 왔습니다. 처형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리가 크게 외쳤습니다. 역적 이정훈, 임금을 배반하고 영모를 꾀한 죄로 참수에 처한다. 이정훈은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훈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알 것이다. 내가 역적이 아님을. 하늘이.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어린 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군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관리는 냉정하게 선포했습니다. 역적 이정훈의 가족은 모두 관노비로 삼는다.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포졸들이 설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딸이 어디 갔느냐, 찾아라. 설이는 군중 속에 숨어 몸을 떨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백성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서 도망쳐요, 아가씨. 여기 있다간 잡힙니다.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뒷골목으로 도망쳤습니다. 한때 따뜻한 집이 있었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던. 소녀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가족도 이름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설이는 한양 뒷골목을 떠돌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잘 곳이 없어 추위에 떨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다가 설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설이는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이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배고파. 추워.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요? 아버지처럼 백성을 위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눈발이 설이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애가 여기서 쓰러져 있네. 한 여인이 설이를 발견했습니다.
취향루의 나이 든 기생 홍매였습니다. 홍매는 놀라며 서리를 흔들었습니다. 얘야, 정신 차려봐. 얘야. 서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누구세요? 홍매는 재빨리 서리를 업었습니다. 말하지 말고 힘내. 내가 데려다 줄게. 홍매는 서리를 업고 취향루로 향했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홍매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추운 날, 이렇게 어린애가. 취향루에 도착한 홍매는 서리를 따뜻한 방에 눕혔습니다. 뜨거운 죽을 먹이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서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리가 제대로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낯선 방, 낯선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서리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홍매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신 차렸구나. 여긴 취향루란다. 기생집이지. 서리는 놀라 일어나려 했습니다. 기생집. 저는. 홍매는 서리를 다시 눕혔습니다. 괜찮아. 넌 손님이 아니야. 내가 데려온 거야. 넌 며칠을 굶었니? 이렇게 말랐잖아. 서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홍매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내 사정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가. 요즘 한양에 역적으로 몰려 죽은 양반이 있었지. 이정훈이라는 참판. 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단지 백성을 위해. 홍매는 서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 아가씨. 많이 힘들었지. 서리는 홍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서리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홍매는 서리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가씨,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서리는 조용히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홍매는 말을 이었습니다. 관가에 가면 넌 노비가 될 거야.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지. 하지만 여기 남으면 기생이 되어야 해. 어느 쪽도 쉬운 길은 아니야. 서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생이 되면 살 수 있나요?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 수는 있어. 하지만 쉽지 않아.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양반들을 상대해야 하지. 서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살고 싶어요. 살아서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언젠가는. 서리는 홍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기 있겠습니다. 홍매는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용기 있는 선택이야. 취향루의 포주가 서리를 불렀습니다. 포주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홍매, 이 애가 내가 데려온 애냐? 홍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님. 이 애 똑똑하고 글도 압니다. 양반집 딸이었습니다. 포주는 서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은 괜찮네. 키우면 쓸모 있겠어. 애야, 내 이름이 뭐냐? 서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설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쓸 수 없었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끝장이었으니까요. 서리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월향입니다. 달빛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아버지를 기억하며 새로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포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월향, 좋은 이름이네. 오늘부터 넌 이 집의 기생 수습생이다. 검은고, 가야금, 노래, 춤. 모두 배워야 한다.
알겠느냐? 월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렇게 이설이는 죽고 월향이 태어났습니다. 월향의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검은고를 배우고 낮에는 춤을 익히고 저녁에는 시를 외웠습니다. 기생 스승은 엄격했습니다. 월향,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다시. 월향은 피곤했지만 참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연습하고 새벽에 일어나 또 연습했습니다. 다른 기생 수습생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아휴, 힘들어 죽겠네. 하지만 월향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을. 몇 달이 지나자 월향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다른 기생들보다 훨씬 빨리 모든 것을 습득했습니다. 기생 스승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월향, 넌 정말 대단하구나. 양반집 딸이었다더니 역시 다르긴 다르네. 월향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배워야 살 수 있으니까요.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은 재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손님들을 웃게 만들고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 내 눈빛은 너무 차갑단다. 월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스승의 말이 맞았습니다. 월향의 눈빛에는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월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그날부터 월향은 웃음을 연습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수없이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억지로 짓는 미소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까? 아니야, 아직 부족해. 더 자연스럽게, 더 화사하게. 홍매가 월향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월향아, 너 왜 밤마다 거울 보고 웃고 있니? 월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습하고 있어요, 언니. 손님들을 웃게 만드는 법으려. 홍매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월향아, 너무 무리하지 마. 월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2년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이제 완벽한 기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은고를 타면 새들이 노래를 멈추고 들었고 춤을 추면 바람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향은 이제 완벽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 증오를 숨기고 겉으로는 화사하게 웃는 법을. 포주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월향, 이제 내가 정식 기생이 될 때가 된 것 같구나. 월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홍매는 월향을 안아주었습니다. 월향아, 축하해. 이제 정식 기생이구나. 하지만 홍매는 월향의 눈빛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으니까요. 월향이 정식 기생이 된 날, 첫 손님이 왔습니다. 취향루의 기생들이 모두 나와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포주가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호조판서 김익겸 대감이십니다. 월향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익겸. 아버지를 주둥으로 몰아넣은 바로 그 사람. 월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뚱뚱한 몸, 기름진 얼굴, 탐욕스러운 눈빛. 김판서는 월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오호, 이 기생이 바로 소문난 월향이로구나. 정말 미인이로세. 월향은 순간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고 화사한 미소를. 과찬이십니다, 대감마님. 술 한 잔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김판서를 상대했습니다.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김판서는 술에 취해 떠들어댔습니다. 월향, 너 정말 예쁘구나. 내가 자주 찾아와야겠어. 월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대감마님. 속으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라. 언젠가는 반드시. 김판서가 떠난 후 월향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홍매가 몰래 준 것이었습니다. 월향아,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어. 조심해야 해. 하지만 이건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월향은 장부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적었습니다. 호조판서 김익겸, 역적 조작 이정훈 살해. 이 죄 반드시 갚으리라. 월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눈물이 장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월향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밀 거래를 엿들었습니다. 뇌물을 주고받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것을 장부에 적었습니다. 숙종 21년 봄, 김판서, 경상도 세금 50냥 횡령. 숙종 22년 여름, 박승지, 병조 인사의 뇌물 받음. 숙종 23년 가을, 조참판, 백성 토지 강탈. 장부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월향은 장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모았어. 조금만 더 모으면. 어느 날 월향은 장부를 쓰다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취향로 밖거리에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월향은 그들을 보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학문은 백성을 위해 쓰는 것이니라. 월향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학문은 없지만 이 장부로 백성을 위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취향루의 전라도에서 온 상인이 왔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마을에서 세 식구가 굶어 죽었습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관가에서는 더 내라고 하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는데. 월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장부를 더 꽉 쥐었습니다. 반드시 이 장부를 세상에 알려야 해. 그날 밤 또다시 권력자들이 취향루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병조판서 박승지가 왔습니다. 박승지는 웃으며 김판서에게 말했습니다. 김판서, 자네 요즘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김판서가 대답했습니다. 허허, 요즘 걱정이 많아서 말이야. 어제 암행어사가 전라도로 내려갔다는 소문이 있더군. 박승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미리 손을 써뒀어. 암행어사 정시윤. 그자도 우리 편이니까. 김판서는 감탄했습니다. 오호, 자네 참 똘똘하구만. 박승지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가. 백성들, 그들은 그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제 조금 누리며 살아야지. 월향은 조용히 술을 따르며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까지 매수했다니 이들의 부패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월향은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숙종 23년 9월 20날. 병조판서 박승지. 암행어사 정시윤 매수. 하지만 월향은 알고 있었습니다. 장부에 적힌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월향은 결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이들을 반드시 무너뜨릴 증거를. 며칠 후 새벽 월향은 위험을 무릅쓰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서의 저택 근처를 배회하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박승지의 신복을 유혹해 이야기를 캐냈습니다. 월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슬아슬하다. 하지만 조금씩 모이고 있어. 증거가 모이고 있어. 하지만 그날 밤 월향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판서의 신복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복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월향, 내가 요즘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던데. 월향은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저 기생일 뿐인데요. 신복은 월향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그럼 좋아. 하지만 조심해. 쓸데없는 호기심은 목숨을 잃게 만든다고. 월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들켰다면. 아니, 아직은 의심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홍매가 월향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홍매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월향아, 너 요즘 위험한 짓 하고 있지? 월향은 대답하려 했지만 홍매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한테 숨기지 마. 나는 널 어릴 때부터 봐왔어. 내가 뭘 하려는지 대충 짐작이 간다. 월향은 침묵했습니다. 홍매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복수. 하려는 거지. 내 아버지를 죽인 자들한테. 월향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홍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향아, 그만둬. 넌 죽을 수도 있어. 권력자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섭단다. 하지만 월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이미 죽은 몸이에요. 이설이는 아버지와 함께 죽었어요. 지금 살아있는 건 복수를 하기 위해서예요. 홍매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월향아, 너무 무리하지 마. 월향은 홍매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할게요. 홍매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월향의 눈빛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심을 봤으니까요. 그날 밤 월향은 홀로 앉아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는 백성을 위해 살았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월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생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은 잊지 않았어요. 백성을 위하는 마음, 정의로운 마음. 월향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3년 동안 모은 권력자들의 죄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장부로 백성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눈물이 장부 위로 떨어졌습니다. 월향의 장부는 날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리, 백성을 짓밟은 죄악들이, 그 모든 것이 한 권의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향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 조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 순간을. 월향은 장부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버지. 제가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로 백성들을 구하겠습니다. 달빛이 월향의 방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곧 찾아올 것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월향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됩니다.
김판서, 당신부터 무너뜨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